2020년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블렌치 플라워가 전 세계 132개국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그가 발견한 숫자 하나가 조용히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에서 행복감이 가장 낮아지는 나이, 정확히 47.2세였거든요. 선진국 기준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48.2세. 오차 범위 안에서 보면 결국 40대 중반에서 후반, 그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 바닥을 찍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연구가 특이한 건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노동시장 상태 같은 주요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이 패턴이 여러 나라 데이터에서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40대 중후반의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은 통계적 평균에 가까운 패턴이지 개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132개국에서 반복됐다는 게 이 연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별도의 연구들에서는 침팬지와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에게서도 중년기와 비슷한 행복감 저점 패턴이 관찰됐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만의 나약함이 아니라 더 넓은 생물학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당사자들이 이 사실을 거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40대 중반의 지인 중에 요즘 뭔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 눈에는 분명히 달라 보이는 그 사람 말입니다.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자신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느끼는 그 감각은 착각이 아닙니다. 오늘은 40대 중반부터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7가지 신호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 신호들이 하나하나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본인만 눈치채지 못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대부분 직장, 건강, 가족, 자산이라는 4개의 영역에서 동시에 아주 조용하게 균열이 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각각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동시에 진행되면 어느 순간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구조가 완성되거든요. 첫 번째 신호는 수면입니다. 잠이 달라졌는데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머리만 닿으면 잠들었는데 요즘은 새벽 2, 3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10시간씩 자도 항상 피곤한 상태가 지속된다거나 이런 변화를 나이 들면 다 그러지라고 웃어 넘기는 순간 그게 바로 균열의 시작입니다. 수면은 신체가 보내는 가장 정직한 경보 신호예요.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해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기억을 재배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단순한 피로를 훨씬 넘어서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조금씩 실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을 수면에서 찾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여기서 가장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수면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자신의 수면이 망가진 것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요. 수면 부족은 자기 인식 능력도 같이 무너뜨리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둔해졌는지 모른 채로 둔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시력이 천천히 나빠질 때 본인은 여전히 잘 보인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40대 중반부터는 멜라토닌 분비량도 줄어들고 수면 호르몬의 리듬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게 일상의 스트레스와 결합되면 가속이 붙습니다. 신체가 이미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정신력으로만 버티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달 이상 수면 패턴이 달라졌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40대 중반에 대기업을 다니던 한 분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성실하고 자리도 있고 가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회사에 가려고 옷을 입다가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고 해요. 그 순간까지 본인은 자신이 힘들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몸이 먼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처음으로 뭔가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눈물이 없었다면 5년은 더 그냥 버텼을 거라고. 2번째 신호는 직장에서의 무감각입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번아웃보다 더 교묘한 상태가 있어요. 번아웃은 적어도 뭔가 열심히 하다가 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40대 중반의 어떤 사람들은 타지도 않습니다. 그냥 꺼져 있는 거예요. 출근은 해요. 회의에도 들어가고 보고서도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어떤 것도 자신과 연결된 느낌이 없어요. 월급날 통장을 보는 것도 작년보다 올랐는데 기쁘지 않고, 프로젝트가 잘 끝났는데 성취감이 없고, 후배가 칭찬을 해도 공허합니다. 직장 생활 15년, 20년을 해온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설레는 마음이 1%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퇴근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걸 성숙함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제 회사에 환상이 없어진 거라고. 그런데 그게 환상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잃은 거였습니다.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스스로는 다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주변은 이미 알아채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 자리를 채울 준비를 합니다. 회사는 당신의 무감각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있어요. 이 무감각이 가장 심한 사람이 오히려 가장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딴 데 갈 자신도 없고 뭔가를 새로 시작할 용기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회사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받는 충격은 훨씬 크거든요. 준비 없이 맞는 변화가 항상 더 크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건강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40대가 되면 몸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30대에는 이틀 쉬면 낫던 게 40대에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해요.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혈당이 경계선을 넘기도 하고 허리가 예전 같지 않은데 이것들을 전부 원래 좀 그래, 바빠서 나중에 검사 받을게로 미루는 패턴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단순한 게으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심리적인 회피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검사를 받았다가 뭔가 심각한 게 나올까봐 두려운 겁니다. 알면 대처해야 하고 대처하면 삶이 달라지니까. 지금의 루틴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척 버팁니다. 이게 왜 공포스럽냐면요. 이 논리가 완전히 거꾸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알았을 때 관리하면 루틴이 조금 바뀌는 것으로 끝나요. 모르고 버텼다가 나중에 알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국내 건강 통계를 보면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만성질환 위험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커지고 특히 40대부터는 건강검진 지표 이상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워집니다. 발견 시점이 늦어질수록 치료 기간도, 비용도, 삶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커지는 구조예요. 40대에 발견하면 관리가 되는 게, 50대에 발견하면 치료가 되는 게, 60대에 발견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는 건 화재 경보가 울릴 때 건전지가 오래됐나 보다 하고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가족과의 거리가 조용히 벌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싸울 기력도 없고 서로 이야기를 아예 안 하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지만 각자 휴대폰을 보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집 관리나 아이 학원 문제가 전부고 아이와는 언제부터인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됐어요. 이걸 갈등이 없으니까 괜찮은 관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진짜 위험한 신호는 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거든요. 감정적으로 이미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50대, 60대 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돌아보면 그때 이미 틀어져 있었다고. 바빠서, 피곤해서 나중에 하자고 미뤘는데 그 나중이 너무 길어졌다고.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미 그때는 서로가 낯선 사람 같았다고요. 배우자와는 아이들이 독립한 후 처음으로 둘만 남겨진 그날 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관계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부모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걸 이미 포기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이 착각은 아이가 10대를 지나 20대가 되었을 때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관계의 균열은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가장 조용한 거리두기가 가장 위험한 거리두기예요. 40대 이후, 특히 남성의 경우 직장 관계 외에 인간관계가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을 잃었을 때 기댈 수 있는 관계망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이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구조가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자산 관리에서 손을 놓는 것입니다. 40대는 자산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예요. 소득이 생애 최고점에 근접하고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노후를 위한 자산 배분을 조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정작 많은 사람들이 자산 관리에서 오히려 손을 놓기 시작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복잡해 보여서예요.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 하고 부동산은 정책이 바뀌고 연금은 서류가 쌓여 있고 그냥 지금 버는 대로 살고 나중에 생각하자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심리적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40대에는 지출이 생애 최대 수준입니다. 아이 교육비, 부모 부양, 주택대출, 본인 소비까지. 수입이 늘었는데도 늘 빠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축이나 투자보다 당장의 지출을 막는데 집중하게 되고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자산은 시간과 함께 자라는 게 아닙니다. 관심과 함께 자랍니다. 40대에 5년을 방치한 자산과 5년을 관리한 자산의 차이는 60대에 가서야 완전히 드러나는데 그때는 이미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귀찮다는 감각이 20년 뒤 노후의 퀄리티를 결정하고 있다는 걸 지금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를 포기하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내려놓는 행동이거든요.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그 연결이 7번째 신호와 맞닿아 있어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노후 자산 형성에서 40대가 중요한 건 복리의 시간 때문이에요. 월 50만 원을 40대 초반부터 넣기 시작한 사람과 50대 초반부터 시작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 원금으로 보면 6천만 원 차이지만 연 5% 안팎의 복리 수익률을 가정하면 그 차이는 수천만 원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수익률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복리의 시간이 길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는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되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6번째 신호는 감정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무감각한 상태. 뭔가 좋은 일이 생겨도 오래 기쁘지 않고 슬픈 소식을 들어도 금방 잊혀지고 예전에 설레던 것들이 더 이상 설레지 않아요. 취미를 잃어버리는 것도 이 시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등산을 좋아했는데 귀찮아지고 책을 읽었는데 집중이 안 되고 음악을 들어도 별 느낌이 없어요. 이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감수성이 무뎌진 거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이게 우울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슬픔보다 무기력과 무감각이 더 오래 지속되는 형태의 우울이거든요. 주변에서 요즘 왜 그렇게 재미없어?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말을 웃고 넘기지 마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40대와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20%대 후반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인 건 이 수치는 실제로 병원 문을 두드린 사람만 집계한 숫자라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해도 병원에 가지 않는 40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좀 지친 거라고 본인만 믿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두렵다고 느껴야 할 것이 있어요. 감정이 둔해지면 위기 신호도 같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수면이 망가져도 별로 걱정이 안 되고 직장에서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족이 멀어지는데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경보 시스템 자체가 꺼지는 거예요. 집에 연기가 차고 있는데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7번째 신호, 마지막입니다. 미래를 그리는 능력을 잃는 것이에요. 10년 전에는 5년 후 내가 어디에 있을지, 뭘 하고 있을지 그림이 그려졌어요. 희미해도 뭔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큰 꿈 같은 건 없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성숙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헛된 욕심을 버린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기 시작하면 현재의 선택도 달라져요. 지금 더 배울 이유가 없어지고, 지금 건강을 챙길 이유가 줄어들고, 지금 관계를 회복하려는 동력도 사라집니다. 미래를 잃는다는 건 현재의 에너지를 잃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7가지 신호 중에서 이것이 마지막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앞에 6가지를 고치려는 의지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수면이 나빠도, 직장이 공허해도, 건강이 망가져도, 가족이 멀어져도, 자산이 줄어도, 감정이 둔해져도,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전체가 동시에 하강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신호는 나머지 6가지 신호를 고착시키는 마지막 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블렌치 플라워의 연구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이 있어요. 이 유자형 곡선은 통계적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닥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운이 좋거나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 정신건강 연구와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완충 요인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는 사람들은 중년기의 흔들림을 더 덜 고립된 방식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조건의 차이만이 아니라 관계의 차이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블렌치 플라워의 연구는 47세 전후에 행복감 저점이 관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중요한 건 통계적 평균에서는 그 이후 행복감이 다시 회복되는 유자형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40대 중반의 저점이 인생의 끝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40대 중반의 그 바닥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을 방치하면 그 전환점에서 제대로 올라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는데 그 입구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신호들입니다. 회복의 경로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만 바꾸고 혼자 버티지 않는 것. 이 3가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경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7가지 신호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된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건 당신의 나약함만으로 볼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나라의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중년기 행복감 저점과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지점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알면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면 덜 무너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걸,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정확히 말로 표현하는 것. 괜찮다고, 다 그렇다고 넘기는 대신 나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 정도만 해도 내면의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해결책을 찾을 이유를 느끼지 못하니까요. 인정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2번째 단계는 가장 작은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7가지를 다 동시에 고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면만, 혹은 건강검진 예약 하나만, 혹은 배우자에게 오늘 한마디만. 작은 성공이 다음 선택을 바꾸고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전체 패턴이 달라져 있거든요. 내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 자체가 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생기면 나머지 6개가 따라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40대의 이 시기를 버티는 방식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걸 선택합니다. 일에 집중하면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성과가 나오면 잠깐이라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결국 첫 번째 신호인 수면을 망가뜨리고 2번째 신호인 무감각을 더 심하게 만들고 4번째 신호인 가족과의 거리를 더 벌려놓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패턴 때문일 수 있어요. 3번째 단계는 혼자 버티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40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혼자 버팁니다. 친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가족에게 짐이 되기도 싫고 전문가를 찾는 건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블렌치 플라워 연구가 보여주는 건 중년기 행복감의 저점 패턴이고, 이를 완충하는 데 사회적 연결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정신건강 연구와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사람과 연결되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40대에 흔들린다는 건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중년기 흔들림을 지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바닥이 얼마나 깊어질지는 지금 이 신호들을 얼마나 일찍 알아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챔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이 40대라면 부디 오늘 단 하나의 신호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보신 내용이 40대 자녀나 후배, 곁에 계신 분들께는 그 사람이 왜 요즘 달라 보이는지 이해하는 단서가 됐으면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직접 건네는 말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회복의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본인이나 주변 분께 해당되는 신호가 있으셨다면 댓글에 몇 번 신호인지 하나만 남겨주시겠어요? 혼자 보고 지나치는 것보다 한 줄 남기는 것만으로도 그게 인정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